주산전나 가슴을 쫙 펴시다. 안녕하세요. 주식강사 유튜버 미타드마가입니다. 자, 가슴을 쫙 펴고 봄의 정치를 즐겨야 되겠죠. 근데 왜 진원이 왜 이렇게 안 올라? 0.41. 0.41이라도 소중합니다. 너무 떨어졌어 보면. 우리 진원이 한 방쯤 터져야 되는데 보면. 그래서 자, 보면요. 진원생명과학이 신약 개발에 힘을 주는, 그래서 R&D 연구소를 신설하는 요런 좀 엄청나죠. 그래서 신약 개발 초기 단계 전담 연구소를 만들었다. 그래서 암 신약 개발 전문 벤처 출신의 연구소장을 선임한, 그래서 정문섭 신약개발본부장은 임기 완료 후 퇴사되는, 그래서 R&D 연구소에서 투자학된 신약개발을 강화했다.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이 후보 물질 발굴과 전임상 단계 연구를 이렇게 강화한, 그래서 지난해 말 신약개발에서 임상전 단계 연구를 전담할 R&D 연구소를 이렇게 신설했다고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연구소에서 인력과 예산, 투자를 늘려서 신약 개발에 힘을 쓰겠다는 그런 어떤 점을 또 말해주고 있죠. 이러면 R&D 연구개발 겁나게 빡세게 해야 돼 보면. 그래서 인류사에 남은 그런 어떤 부분 또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진원생명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11월 R&D 연구소를 신설하고 김원일 전 사이러스 테라피티스 상무를 연구소장으로 선임한, 그래서 R&D 연구소에서 핵상 기반 백신과 신약 연구개발팀과 전략기획팀의 신약개발본부에 이런 어떤 분석 편제했다 보면, 그렇게 해서 R&D 연구소는 기존의 신약개발본부에서 수행하던 역할 일부가 이관돼 새로운 타켓 물질 발굴부터 전임상 실험까지 신약개발에서 초기 연구개발 R&D 단계를 맡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R&D 연구소에서 전임상을 통해서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신약 후보 물질은 신약 개발본부로 넘어가 임상실험을 거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이런 어떤 분담에 대한 역할, 뭐 좋죠 보면. 그래서 재능생명과학 관계자는 강범위한 신약 개발 R&D 수행은 물론 전략적인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R&D 역량 강화 등 자체 신약 개발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R&D 연구소를 설립하게 됐다는, 이런 어떤 부분 또 엄청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R&D 연구소 개편과 함께 임직원들도 신규 채용하는, 그래서 당시 6명 규모였던 R&D 연구소 인력은 최근 30여 명 규모로 확대한,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예상 집행도 늘려나갈 것이라는 회사 측의 설명. 그래서 실제 진원생명과학은 2019년 58억 7,400만 원, 2020년 83억 9,600만 원, 2021년 114억 4,100만 원으로 최근 3년 개념과 연구개발 총 꾸준히 늘림. 이런 좀 꾸준하게 늘리는 이게 좋은 겁니다. 보면 그런 점. 자, 이렇게 해서 자 보면 사이러스 테라피티스 연구원이었던 원일 상무가 R&D 연구소장으로 선임되면서 설립 멤버에 합류한, 그래서 암과 대사질환 분야의 전문 신약 개발의 R&D 벤처 기업을 보유 중인 9개의 5발언 중 8개가 암치료 후보 물질이다. 그래서 김 소장은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학에서 분자 세포화학의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더니, 의학 이게 맞겠죠? 못하겠죠. 뭐 이런 어떤 부분이 되는데, 그래서 10년간 진원생명의 신약 개발 업무를 주도해온 문서비영 본부장 이사 만기와 함께 회사를 떠났다. 그래서 자, 진원생명과학의 R&D 연구를 통한 인상진입에 한두 개 후보 물질을 확보하거나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하고, 뭐 빨리빨리 기술 수출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을 이제 좀 얻게 해주세요, 제발. 우리 힘들어 죽겠습니다, 보면 경영진들아 보면, 그렇게 해서 정말 너무 힘들어서 많이 먹어서 살쪘죠, 이런 느낌. 자,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잡아준 모습을 또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자, 지능생명과학에 대한 부분, 자,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이 부분 볼 거예요. 자, 평상시에 철저한 낙천가이던 사람이 비관론자가 되는 날은, 자, 증시가 전환점을 이를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럼 요즘에 제가 낙관론자인데 요즘에 좀 힘이 빠진 건 그러면 증시가 좀 터닝할 수 있는 가능성 뭐 높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그와 반대로 확고한 비관론자이던 사람이 낙천가로 바뀌는 경우에는 되도록 빨리 주식에서 발을 빼야 한다. 뭐 이런 어떤 얘기에서 앙드레 코스토라니 형이 말해줘. 근데 이거는 근데 앙드레 코스토라니 형은 좀 약간 마켓 타이밍 부분인데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는 뭐 알 수 있는 사람이 또 많지 않습니다. 아무튼 요런 흐름이 있다는 거는 또 알아두는 건 또 중요하죠. 그래서 자, 평상시에 철저한 낙관자이던 사람이 비관론자가 되는 날은 증시가 전환점을 이룰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고, 물론 그와 반대로 확고한 비관론이던 사람이 낙천가로 바뀌는 경우도 되도록 빨리 주시장에 발을 빼야 되는 이런 어떤 좀 반대의 어떤 뭐 그런 어떤 부분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부분을 또 얘기를 해주고 있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또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겠고, 소로스 형이 얘기했던 요 점을 볼까요? 자, 큰 돈이 모이는 곳이 바로 큰 시장이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 판에서 끼지 못해서 되어가는 저들뿐이다. 큰 돈이 몰리는 그 큰 판에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로 또 노력을 정말 어떤 많이 해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돈이가 뭐 다시 또 돈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 또 나올 수 있지 뭐 보면 예, 그런 부분. 그래서 다시 한번 진원이가 또 엄청난 랠리에 대한 부분이 나와줄 때가 됐습니다. 자, 월봉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요. 자, 매물대 돌파할 때 겁나게 우리가 이게 하락해서 정말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정말 어떤 많이 했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 순간에 정말 또 이렇게 주가 슈팅이 오고만 그런 어떤 부분. 그래서 FM 쪽으로 정말 어떤 기도를 좀 많이 했다. 그러니까 주가의 슈팅 굉장히 세게 왔죠. 근데 이런 어떤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FM 쪽으로 주가에서 대반등이 강력하게 또 올라와 주는 이런 어떤 포커스가 또 많이 또 나와줘야 한다. 뭐 이런 어떤 점을 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주봉에 대한 부분 38,485원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런 상황에서 주가에 있어서 강하게 슈팅이 이렇게 나왔던 이러다가 누르고 눌러주다가 토닝에 대한 부분 거래량 터지면서 토닝이 굉장히 또 세게 앞으로 치고 나가는 이런 어떤 모습이 겁나게 또 많이 또 보여줄 만한 그런 어떤 순간들은 또 올만하지 않을까 뭐 그런 어떤 생각이 드네요. 너무 떨어졌잖아 얘들아. 그런 부분이 되겠고 일봉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거 뭐 수급이 확 들어올 때가 됐는데 보면 그래서 다시 또 코로나 재유행하면 또 엄청나게 또 주가가 올라와 주는 그런 부분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또 힘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래 카페에서 전부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